유튜브 보다가 혹시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상담인데도 좀 들어주시나 해가지고 아, 예, 무엇이든 뭐.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네. 대출을 좀 받았었어요. 차량 담보 대출이요? 네, 차량 담보. 그래서 이제 제가 3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그리고 이제 10%를 띄고 그리고 이제 가져갔어요. 2,700을 주고. 네, 네. 현찰로 이제 주고 가져갔는데 차가 뭐예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셨네. 네, 벤츠 S450이에요. 차는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내 차를 다른 사람한테 개인 렌트 했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차 이상 없냐 그랬더니 차도 이상 없고 차를 지금 밤에 돌려받고 나는 보니까 차도 뒤에가 범버가 부닥쳐갖고 기스가 다 나 있고 제가 3만 4천에다가 차를 맡겼었는데 3만 7천 킬로로 되어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네이버에 네. 예, 자동차 대출 치는 게 쭉 떠요. 네. 거기서 이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들어가신 링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전화번호는 제가 이제 다 있는데 이 사람들 전화번호는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사무실 전화 대표 번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차를 찾아야 되겠다. 네. 자기네들이 해서 탁송을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대신에 내가 차를 보고 돈을 입금시키겠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 내가 차를 보고 돈을 주겠다는데 빨간 날이 다 끝나고 금요일 날이었어요. 탁송기사를 나보고 보내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았다. 오케이. 내가 그럼 탁송기사를 그럼 내 쪽에서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일요일 날 저녁에 부산을 내려갔어요. 직접 내려가셨다. 네, 직접 내려갔어요. 이제 네. 그 사람이 탁송기사한테 무슨 뭐 보험 있냐, 뭐 있냐, 이거저거 꼬치꼬치 다 캐묻고 결국은 나한테 전화 와서 내 쪽에서 보내는 탁송기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보내는 탁송 기사. 네,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나 아는 사람 시켜가지고 차 그냥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냐. 그리고 차는 누군가가 확인을 해야 내가 돈을 주지. 그랬더니 그럼 통장 잔고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바로 보내줬어요. 돈 들어있는 통장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내 쪽에서 탁송기사를 내가 그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검색을 했어요. 또 이 사람 전화는 안 받아요. 또 두 번째 탁송기사를 네. 했는데 또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받았는데 이 사람한테 당신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이 탁송기사한테. 그래서 이 탁송기사는 저한테 전화를 오고 네. 그래서 제가 대기료 있잖아요. 네. 대기료를 10,000원을 계좌로 네. 또 보내줬어요. 이 탁송기사한테는. 네. 그것도 다 있어요. 그러면 당신 쪽에서 그럼 탁송기사 불러라. 그게 이제 밤이 된 거예요. 밤 이제 저녁까지 된 거예요. 부산역 쪽 근처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 탁송 기사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차 확인 좀 해줘라 그랬더니 차는 깨끗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내줘라. 사진을 보냈는데 뒤에가 이게 뭐 약간 이게 좀 흠집이 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키 2개하고 내가 준 서류는 다 있냐고 물어봤더니 서류는 없대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상황에서는 무조건 차는 일단 내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끌고 온 사람하고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왜 뒤에 차에 기스가 나 있냐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끌고 나오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알았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고 대충 이제 그 탁송 기사한테 그 위치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전화 와가지고 이제 빨리 돈 입금해라 이제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러면 자기네 간다고. 그쪽 업체에서는 사장님이 부산에 계신 걸 알았어요? 몰랐죠.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마음은 차가 안전하게 이상 없는지 확인을 하고 돈을 주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보여주지도 않고 그거 할 것 같으면. 맞죠. 네, 계좌번호를 보여줄 이유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 이상이 없었어요. 네. 파손이 없었어. 네. 그리고 키로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어. 깨끗한 상태예요, 차가. 네. 사장님이 탁송을 부르셨어. 네. 도착해 있어요. 네. 그럼 그 탁송 기사가 차 상태를 보고 네.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이상 없구나. 키 2개 확인하셨어요? 예. 그럼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럼 사장님이 입금해주고 얘네는 입금이 됐으니 키를 주면 끝나는 거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감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시작된 거죠. 맨 처음에 이제 그 사람하고 통화했을 때 느낌이 사실 썩 좋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차를 바로 돌려줄 생각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통화 내용상.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저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자한테만 자꾸 통화를 했죠. 차는 절대 운행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차는 아무 이상이 없다. 계속 저한테 저 통화 내용 다 있어요. 그것까지 계속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면 무조건 그 명절 지나고는 무조건 돌려드립니다. 차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까지 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도 계속 했었고, 근데 지금도요. 제가 지금 센터 갔다 왔는데 위치 추적은 아직도 안 돼요. 차 위치 추적. 얘네들이 뭘 건드려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뭐지 블랙박스 있죠. 블랙박스 손도 다 빼놨어요. 그건 아직까지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는 센터에서는 얘네가 어디를 건드렸는지 전장은 되게 그 미세한 거 하나를 건드려도 다 뻑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 쪽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의뢰하는 게 훨씬 빠르다 이거예요. 안 그래도 센터에 갔는데 네. 이 사람들이 한번 새로 싹 다 초기화시키고 싹 다 했는데도 안 잡혔어요. 네. 사장님 차를 갖고 오셔서 네. 이런 수리 부분이 있고 이거 수리한다 얘기하셨어요? 차를 가져간 사람은 안 받고 네. 내가 이제 견적을 맨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네. 돈만 이렇게 그냥 줘라. 나도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 내가 억울하고 짜증난다. 네. 그리고 키로수도 원래 34,500에 가져가서 총 키로 해봐야 35,500인데 네. 제가 차 받을 때 그냥 차 받고 나서 3,000km 탔네. 예,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날짜를 보면 1월 3일부터 2월 3일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얘네들이 엄청 탔다는 거예요. 네. 이게 부산에서 올라오기 전이잖아요. 예, 부산에서 제가 이제 딱 차를 받으면서 올라오면서도 내가 이 차 가져간 사람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내가 일단 차를 갖고 올라가서 내가 이것저것 확인할 거다. 그때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네, 차 수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이제 변호사하고도 상담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 뒤로는 그럼 이쪽이랑 얘기를 안 해보신 거고? 그쵸, 얘기 안 했죠. 명함이나 계약서나 서류 받으신 건 없고?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진짜 인천인지 부산인지도 확인이 안 되시는 거네? 그쵸. 근데 인천인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 부분은 난 사실 믿었어요. 그냥 이 사람 믿었어요. 이게 요즘 이런 유사 피해 사례들이 많고 물론 다른 대출업체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돈 빌려주고 차 날려버리면 네. 사장님은 뭘로 소송하실 거예요? 그러네. 네. 맞죠? 네. 번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대포폰이면 끝이죠. 항상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도 차를 찾고 받으셔서 천만 다행이신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차가 파손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얘네가 이제 순순히 그걸 다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걔네가 받아간 이자만큼 이상을 초과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거는 법적으로 가시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이제 차를 찾았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네. 크게 이제 위안을 삼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네. 놈들은 맞죠. 누군가가 또 분명히 이렇게 더하면 더해지 덜하진 않아요. 네. 저같이 차를 제가 뭐 한 달도 안 쓰고 제가 네. 이제 중간에 이제 돈을 변제하고 맞죠. 갖고 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중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어기면 이 사람들은 차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진짜 막 이러면서 대포차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놈들 때문에. 대포차 불법 수출 네. 각계 뭐 많죠? 그럼 그 외판비 수리한 거 내용은 갖고 계세요? 견적서나 이런 건? 네, 그건 어차피 거기 다 네. 있으니까 네, 다 보내달라고. 받으셨고 그거는 반대로 걔네한테 얘기할 때는 보험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너네한테 청구가 하면 너네도 피곤하지 않냐? 현금 처리했고 보험 처리보다는 당연히 현금 처리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저렴할 거고 이걸 얘기하시고. 아, 그래. 네, 여보세요? 제가 여기서 차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제 차를 돌려받고 파손이 되어 있어요, 차가. 파손이 되어 있다. 혹시 언제? 1월 3일이고요. S450. 제가 일단은 바로 확인해보고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여기서 전화 연결해줬던 사람들이 다 전화를 안 받아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얘네 상담사는 이 광고 쏘기 때문에 상담 자체는 친절하네. 이 목소리가 왠지 그 얘네 유튜버 지금 던지네요. 그 사람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거구나. 얘네들이 이제 광고를 해서 네. 제가 이제 거기다 전화를 하면 네. 이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주고. 던져주는데 이 거기서 사람 수수료 역시 먹고. 또 누구한테 또 던져주고 이런 식인가요? 이게? 제가 만약에 대출 광고를 해. 네. 제 업체가 있어요. 내가 아는 업체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손님은 내가 받아서 DB만 주는 거죠. 그리고 상담사가 전화를 하는 거고.
10월 7일 날 제가 제 차량이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거 알고 싶어가지고 네. 이제 블로그를 찾다가 번호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와서 만나가지고 차량을 떠가서 자기 그날들이 이게 검사도 한번 받아보고 사고 유무도 있는지도 봐야 네, 되고 성능 그런 봐야 거, 네, 되고. 성능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간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 사람이 타고 가서 잠적한 상태. 계약금 걸고요? 계약금 그런 것도 없이 서류도 안 쓰고? 서류 이런 거는 그때 이제 보고 나서 하면 제가 서류 같은 건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저는 뭐 서류 같은 건 전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요. 그러면 전화번호만 알고 초면인데 차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명함만 받으시고 예, 계약금도 안 받으시고 예. 차량 대금도 안 받으신 거고 예. 서류 뭐 작성한 것도 없고 예. 차 확인하고 드린다 그래서 차를 줬어요? 예, 예. 성능표 뽑아야 된다고 이런 예. 거. 같이 가시면 되지 왜? 아니 저는 그때 이제 그거만 그냥 단순하게 그거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적이에요? 예, 어디서 그러신 거예요? 지역은? 인천입니다. 경찰서를 가서 맨 처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이게 도난이 아니라 사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차를 잃어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사기자. 차를 가지고 가서 연락이 두절인데 그냥 그게 신경 안 써준단 말이었어요. CCTV도 보자니까는 고소장 줄라니까 작성을 해라. 근데 3개월 넘게 걸린다.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 경찰은 이제 별로 못 믿겠는 거예요. 한번 이게 이렇게 들어갔더니 다른 파트수가 거기까지 전화했더니 똑같이 이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신고 한번 들어간 거 아니냐고. 저는 조서도 받은 것도 없고 112에 신고해서 차량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말한 것 뿐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알아보면 알아보실수록 별로 답이 없고 일 처리가 예, 그러니까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치죠. 예, 저는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에서 3번 간 것 같아요. 차량 정지 명령은 여기 캐피탈 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해놓은 상태거든요. 전국적으로 알림 설정도 해놔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차가 돌아다닌 것 같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개인렌트를 돌리거나 쓸 경우에 이제 뭐 주정차라던가 맞아. 뭐 딱지가 많이 날라와야 정상인데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안 돌리나 보네 차는. 야 운행을 안 한다. 이거 근데 어디다 감춰놨을 리는 없을 건데 도난이 지금 신고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거의 그 확률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바로 수술 네. 들어갔죠 이거는. 그래서 이 위치를 잡으려고 조언을 해드렸던 거고 네네. 무조건 뜨니까. 100% 뜨거든요. 차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은 지차가 아니기 때문에 막 타요. 네,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 흔적을 잡고 주 활동 지역이 어딘지 딱 알면 찾는 건 빠르죠. 근데 지금은 거래만 인천이지. 마지막까지 그 확인됐던 거는 원래 사무실은 강남역에 있었고 아 사무실은 강남역이에요? 그게 선생님이 그 네. 아신 건 아니고 저희 쪽에 들어왔던 데는 강남역에 있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차 5대 정도가 있었어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갖고 거기 아마 카메라에도 안 찍혔을 것 같고 CCTV에. 이거는 제일 좋은 거 그냥 차를 찾는 게 제일 우선인 네. 거네. 그러면서 이 법적으로 준비해가지고 밀어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예. 경찰이 선생님한테 수출 단지를 가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파출소 지고 저기 가보라고. 그런 말을 해요? 예, 수출하는지 가보시라고? 예. 거기다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옥년동에 거기 일부도 한 바퀴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기 가니까 컨테이너에다가 막 차 막 넣고 있더라고요. 막, 와, 저기 내 차도 저렇게 돼 있을라나 막 하면서 막 오만 가는 생각이 다 마음도 아프죠. 그 인천 쪽 수출하는 선후배 친구들 있으면 걔네한테 이거 싹 돌려놓을게요. 야 그거 혹시라도 보면 얘기해줘라. 살해하겠다. 걔네가 수출업자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끼고 가거든요. 수출업자로 하기엔 너무 허술. 걔네가 수출업자는 아니야 100%. 절대. 아무튼 약속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예. 지지 마시고 잘 해결하고 여기서 안 되면 다음 걸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실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진짜 기분 좋게 삼겹살에 소주 한잔 딱 하시면서 이 추억으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됩니다. 힘내십시오, 사장님. 약속. 아니 뭐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예, 뭐 무슨 일이 때문에? 유튜브 보다가 혹시 그냥 제 개인적인 상담인데도 좀 들어줄지나 해가지고 아, 예, 예, 무엇이든 뭐.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대출을 좀 받았었어요. 차량 담보 대출이요? 네, 차량 담보. 그래서 이제 제가 3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그리고 이제 10%를 띄고 그리고 이제 가져갔어요. 2,700을 주고. 네, 네. 현찰로 이제 주고 가져갔는데. 차가 뭐예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셨네. 네, 벤츠 S450이에요. 신형이요? 네, 23년식 8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명절 전부터 네. 차를 줘라 그랬더니 차가 부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부산에 있냐, 가까운 데 있어야지 내가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 네. 이제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뭐 1000km로 제한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뭐 이리저리 뭐 옮겨 다닌다고 뭐 자기네들 차고지를 움직인다고. 네.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차를 내가 주라 그랬더니 탁송 기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현장 가서 보고 내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네. 자기네들은 돈 받기 전에는 차를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어딨냐.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하고 네네. 걔네들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부산을 내려왔는데 네. 이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부산에 내려온 거를.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오늘 차는 찾았어요. 사실 차는 찾았는데 이 사람들이 내 차를 다른 사람한테 개인 렌트 했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차 이상 없냐 그랬더니 차도 이상 없고 차를 지금 밤에 돌려받고 나는 보니까 차도 뒤에가 범버가 부닥쳐갖고 기스가 다 나 있고 제가 34,000에다가 차를 맡겼었는데 37,000km로 되어 있어요. 네. 대출 받으신 날짜가 언제세요? 1월 2일이에요. 얼마 안 되셨네. 한 달 그리고 됐구나. 사실은 제가 명절 전에 찾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제가 이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마음고생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그 현장에 좀 가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돈을 다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은 보내줬죠. 네. 제가 돈을 안 주려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네. 제가 차만 아무 이상 없고 그러면 돈은 네. 다 돌려드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돈을 다 받고 차 이상 아무 이상 없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는데도 뭐 안 그때 주고. 이제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차 뒤에 범버 자기네들이 뭐 지 와이프가 뭐 끌어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신결됐고. 예. 사장님한테는 개인 렌트인 걸 말을 안 했구나. 안 했죠. 저한테 네. 부산 간다는 것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조건이 뭐였냐면 경기 이쪽에 가까운데 차고지 있는 대로 조건이 이거였고요. 다 물론 GPS 이런 거는 다 꺼놨죠. 물론 다 네. 꺼놓고 지금도 목통인 상태로 제가 지금 갖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네. 너무 약 올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지금 한 행동들이 얼마나 고생을 시켰냐면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자기네들은 무슨 뭐 사기꾼도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절대 그럴 일 없다 어쩌고 저쩌고 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개인 렌트 한 거죠.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이거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뭐 어떻게 좀 혼내는 방법 없잖아요. 아, 그러면 그 업체는 어디예요? 업체가 제가 이제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인천에 있대요. 여자분이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인천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은 내가 어딘지 알려달라니까 알려주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차를 보여주고 자금을 받으시고 대출금을 받으셨고 서류는 뭐 주셨어요? 서류는 이제 내 자동차 등록증하고 그다음에 네. 인감증명 두통하고 그 여자분이 전화가 갈 거래요. 저한테. 네. 내 차 가져가실 분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왔어요. 네.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계약서 쓰고 거기서 차를 가져갔죠. 계약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차량 뭐 한 달 지나고 나면 차 포기각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예, 그런 거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 쓰고 그리고 원래는 내가 2,500만 원만 필요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자기네들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드릴까요? 그래도 그냥 알아서 주고 가세요. 난 어차피 뭐 그냥 금방 한 달도 안 쓰고 내가 찾을 네, 거니까요.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차 키로수도 네. 이제 자기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3만 뭐 1,000km는 자기네들이 운행 좀 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래서 1,000km는 뭔 1,000km나 다니냐고 그랬더니 뭐 차를 뭐 이쪽에서 내가 차를 훔쳐갈까봐 다시 네. 뭐 이동도 GPS 쳐야 된다. 예, GP 이리저리 옮겨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GPS도 꺼야 된다 그러고 뭐 그래서 내 핸드폰 앱 깔려 있는 거 GPS도 다 끄고 그리고 가져갔어요. 그런 것까지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저 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유튜브 검색하다가 네. 우리 사장님 그 막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렸죠.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부산을 내려가셨다 그랬잖아요. 부산 내려가서 전화를 했어요, 걔네한테? 걔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부산에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이제 사실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대리 기사 인양해서 통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험 들어있냐 물어보고 뭐 그 사람한테 이것저것 대답
대답도 다 했어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사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그냥 아무 대리 기사를 해서 또 네. 제가 이제 돈 주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차만 좀 있는데 하고 확인 좀 해줘라 그랬더니 제가 부른 사람은 또 다 캔슬 시켰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쪽에서 그러면 부르는 사람을 해줘라 내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전화 와갖고는 사실 키로수가 오바됐다는 거예요. 네, 1000km 이상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런 네. 거 필요 없으니까 오바돼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차만 대리기사한테 보내줘라. 네.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러더니 또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대리기사를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대리기사가 차 앞에 갔어요. 저는 사실 현장을 덮치려고 했는데 그건 네. 실패했고, 그리고 이제 차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차 사진을 다 찍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뒤에 범퍼가 네. 이제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네. 기스가 나 있고. 네.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범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3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기가 차서 이거 범퍼 30만 원 더 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일단은 또 그렇게 되면 돈을 안 보내면 차를 또 안 주고 또 감춰놓고 있을까봐 네. 제가 돈을 보내줬어요. 3천만 원을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 있는 데로 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가버리고 그 사람들은 제 얼굴을 안 보죠. 그리고 이제 차를 받아서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전화 주셔가지고 또 마음이 좀 편해졌네요. 아유, 아닙니다. 어찌됐건 간에. 사장님 그러면 차는 받으셨고 돈을 주셨다는 거죠? 네. 이미 그거는 다 끝난 거네요. 네. 사장님 그러면은 차량 파손 사진 있어요? 네. 한번 보내봐 주시고요. 네. 이게 사장님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요. 사장님은 이자 다 내고 완납까지 다 해주고 차를 받아왔어요. 근데 그 30만 원은 받으셨어요? 수리비는? 아니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30만 원 갖고 저 수리도 안 되고요. 네 맞죠? 그리고 30만 원 받을 바에는 내가 수리하면 돼요. 내가 예. 관리도 잘하는 사람인데 제가 원래 네, 차 네. 조금만 이상 있으면 제가 저기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옛날 차도 네. 그렇고 지금도 네. 그렇고. 네. 근데 제가 30만 원 받을 바에는 안 받고 이 사람들 뭐 어떻게 좀 혼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셨어요? 아니면은 걔네가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아, 나는 그래요? 벤치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벤치에 들어가서 수리하겠다. 그때 자기네들이 아는 공업사 가면 깔끔하게 해준대요. 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말이고 네. 어쨌거나 팩트로만 그냥 까야지 걔네가 되잖아요. 대출을 받으셨어요. 뭐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은 보름 만에 달라 그랬는데 그때 반납을 안 하고 계약서에 그 1000km 그건 쓰셨어요? 예, 1000km는 쓰여 있어요. 그러면 계약 위반이잖아요. 거기에 차량 파손까지 됐고 이걸 거셔야 되고요. 네. 그 차를 부산에서 갖고 있던 사람은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나 이런 거 아세요? 전화번호 제가 따놨어요. 잘하셨네요. 네, 그리고 녹취도 해놓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개인렌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물어보지 마시고 뭐 차준대 이런 것도 얘기하지 마시고 네. 개인렌트 언제부터 언제까지 타셨어요? 이거 개인렌트 하시다가 사장님이 언제 파손하신 거예요? 사고 나신 거예요? 이렇게 네. 물어보세요. 대놓고 그냥. 왜냐면 개인렌트 하셨죠? 이러면 그 사람도 불법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건 부정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렌트 받으신 거 하시다가 운행하시다 이거 지금 사고 나신 건데 이 날짜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내가 보험 처리하려고 네, 하는데 네. 사고 난 거 이거 그렇죠. 그거 날짜만 얘기해달라고 네. 자기네들이 그러면 얘기를 그 하거든요. 사람이 만약에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렌트는 불법이잖아요. 그걸로 형사고소 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네. 거기에 이렇게 사장님 피해 보신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다 갖다 얘기하시면 이건 형사건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요, 형사건이죠. 그러면 더 좋죠 저는. 아예 제일 팩트죠 이거. 이거 돈 수리비는 안 받는 게 나은 건가요? 나중에 받으셔야죠. 형사건으로는 네. 그대로 청구를 해서 받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사장님이 나중에 페널티 감가 먹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보상을 받으셔야죠. 네. 이거는 이자랑은 다른 거잖아요. 네, 나 너무 막 속이 상해서 어떻게 이 네. 사람들 혼 좀 내주고 싶은 거예요. 네. 형사건이 만약에 되잖아요. 제일 무서운 거는요. 계약 위반도 위반이지만 지네가 미리 한 달을 안 쓰고 보름 만에 갖고 반납을 청구했는데 못 썼잖아요, 사장님이. 네네. 차를 안 갖고 와서. 그 이유는 뭐예요? 개인 렌트를 더 한 달을 채우려고 지금 안 한 거잖아요. 네, 딱 그게 팩트인 네. 것 같아요. 맞죠? 네. 아유, 내가 구독하길 잘했네. 잘 보고 있었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 그냥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사실 이거 누가 이게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네네. 답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화번호 저장해놨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 드렸던 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이게 상담해 제일 요점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뉴스에 저런 건 보셨죠? 개인 렌트 막 이런 건 구속되고 이런 거 그건 무조건 불법이죠. 형사법이죠. 그건 형사법에 어긋나는 거죠. 깔끔하게 일 처리를 걔네가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사장님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애타게 하고 사장님이 북산동에서 부산까지 내려가게 하고 그러면 그 내려가는 자체만으로도 사장님은 그 시간이 엄청난 스트레스일 텐데 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은 걔네한테 아주 강력한 벌을 주실 것 같은데요. 사장님이 안 움직이셔도. 일단 아유 상당히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네. 네. 통화 한번 하고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변호사님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분이 거기에 또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차는 지금 수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제가 거기 가면 안 되나요? 만나 뵙고 이게 전화상으로 솔직히 막 이제 나는 있잖아요. 어떠한 사례를 좀 드리고서라도 이거를 어떻게 좀 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나는. 여보세요. 유튜브 보고 좀 전화드렸는데요, 사장님한테 뭐 떨어지는 건 없는 상담인데 좀 될까요? 아이 그럼요. 뭐 언제 편하게 정말요. 제가 오늘 급하게 급전이 필요해서 부모님 명의의 차량을 이렇게 잠깐 아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잘못된 생각에 이상한 업체를 만나서 서류를 보냈거든요. 사진을 보내셨다고요? 네, 근데 사진이 무슨 서류냐면 부모님 공동명의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저의 뭐 신분증, 인감증명, 뭐 등보조본 이런 거 보냈어요. 차는 어디세요? 저는 뭐 집 앞에 있습니다. 아니 뭘 보고 무슨 조건으로 그걸 하신 건데요? 무조건 입고 조건이고 수원이고 별로 좋은 조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상환 금액도 욕 나온 금액이라서 안 했습니다. 예, 요즘 그런 작업 대출 뭐 이런 게 너무 기승이고 그걸 이용해서 또 사기를 치고 하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문의 좀 드리려고 자동차 담보를 받았는데 잠수를 타서 오늘부로 언제 받으셨어요? 2월요. 이자 연체가 되셨어요? 그거는 지금 렌트카라서요. 렌트카를 담보로 해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했는데 텔레요? 네, 어머니도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차단을 하고 잠수를 타버리더라고요. 아, 사장님 어머님이 이제 그쪽이랑 얘기를 하는데 예, 그때는 어머니는 어쨌든 바로 뭐 신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바로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그쪽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게 있어요? 없죠. 그쵸. 돈을 구하려고 그랬더니 렌트카를 뽑아줬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상세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뭐 이거를 대처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답을 못 드리죠. 자,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아시는 건 그 중개 연결고리를 해줬다는 그 사람을 아신다는 거죠? 네. 전화번호랑 인적사항 아세요? 그 사람도 결국엔 텔레그램 그거 아이디만 좀 알고 있는 거죠. 아, 그 사람 인적사항을 아예 모르시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예. 아, 구글에서 구글링을 하셨다. 주행을 해보셨어요? 보셨어요, 차는? 차야 뭐 봤는데 잠깐 보고 진짜 조금밖에 못했죠. 얼마나요? 1km 정도. 1km? 아, 1km. 탁송 기사님 뵙고 저도 차 체크 살짝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차담보 대출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은 봤죠. 사기꾼 얼굴은 보셨어요? 예, 그 사람이 직접 왔거든요. 사장님이 보신 건 연결업자를 얼굴을 보셨다는 거예요? 차담보 대출 돈 내려준 사람 얼굴을 보셨다는 거예요? 돈 내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장님 이 계약서는 못 쓰셨어요? 계약서를 딱히 뭐 은행 허가서니 포기서니 그런 걸 쓰긴 썼는데 그것도 뭐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인 게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준 게 아니고 그런 건데 왜 쓰셨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걸 느끼셨는데. 그때 그걸 뭐 어쨌든 써야 돈을 준다 했으니까 그럼 이거 렌트카를 누구 명의로 뽑으셨어요? 제 명의로. 야, 근데 2달 만에 차가 갖고 간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 부모님도 저희 집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가 엄청나게 힘들게 빌려 샀는데 어젠가 근데 어제 연락 질질 끌더니 오늘 어머니가 텔레그램 하니까 이제 도망가시고.
돈을 준다 그랬더니 자료가 될 만한 거, 증거로 쓸 만한 거, 아니면 그 사람들을 찾아낼 수만 있을 만한 거, 이런 거 자료 한번 주시겠어요? 한번 보내주시고 제가 그럼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일단 사장님 편한 대로 제가 갈 테니까 서류는 저희가 준비해 갈 거고 그러면 내일 네네. 900만 원 주시고 1,000만 원에 선이자 10% 떼고 900만 원 나가고 갚을 때 1,100만 원 갚으시면 되고 그리고 네, 한 달 이전에 찾을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러면 제가 음. 네, 내일 그 주소 주시면 내일 그래 찾아갈게요. 차 위치가 2달 동안 해외 수출 쪽에 이제 있었다는데 수출 매매 단지 있었다고요? 송도에? 주소가 뭐예요? 연수구 아 수출 단지네. 처음부터 차를 받고 나서 걷다가 막아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경찰 좀 불러서 가고 싶고 그 또 현장에서 아는- 부르시면 돼요. 경찰 말고 또 사장님을 부를까 싶었거든요. 좀 뭐 아는 게 없. 내일 몇 시쯤이요? 점심쯤이나 갈까 싶은데요. 아니면 너무 늦으면 또 그러니까. 아 그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일정 전화 주시고요. 쌤 그러면 그렇게 좀 할게요. 전 네네네. 부모님이 다 그런 거 챙겨 주시나 하셨거든요. 아니 뭐 저는 물질적으로 뭐 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건 상관없고요. 괜찮고요. 바로 동행을 못 해주겠고 진짜 확실하게 뭔가 있으면 출동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쵸.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저 사장님 말씀이 똑같이 맞았어요. 저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라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GPS 달려있던 그 주소를 주세요. 글로 갈게요. 사장님 혹시 창원 그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단순히 지금 그냥 GPS 값이 요 정도 있고 의식만 된다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죠. 그래서 일단 여기가 녹화가 얼마나 돼요? 한 달치예요? 아니면? 이건 다 달라요. 배달 업체들이 써가지고 저희가 이제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일단 고수장 접수하기 전에도 저희가 수사를 이런 담당관이 있어서 선생님의 이런 부분에 갖다 그냥 다 오픈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그 담당관이 요거는 제가 될 수 있으면 곧장이나 뭘 진행서나 뭐 2달이면 시간이 너무 그리고 오래됐어요. 이거 찾지를 못해요 지금. GPS 위치만 여긴 거죠. 그래. 번호판 발견됐다고 경찰서에서 전화 안 왔어요? 신고 안 했으니까 안 하죠. 아니요, 신고가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도 번호판이 굴러다니면 찾아서 전화가 가게 돼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고 이거 차는 여기서 못 찾아요, 100%.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시간 버리고 올라오시는 것보다는 변호사 사든 아니면 본인이 고소하든 해서 빨리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그 업체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엄청 많아요, 이런 사고는. 심지어 번호판 발견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무리하지 말고 먼저 건강히 우선부터 그러면서 대처를 하시면 돼요. 육하원칙으로 자료 딱 타이트하게 하셔가지고 불리한 거라도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리지 그거를 빼먹으면 나중에 어차피 안 돼요 지금. 편찮으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거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편하세요? 한번 사진 보여드려. 한번 사진 보여드려. 이런 거 하시는 곳 어디 아시는 거 없으세요? 거의 없어요. 아시는 거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승기. 번호판이 탈거된 상태로 발견된 게 없어. 왜? 경찰서 연락이 안 갔으니까. 이동 없이 여기서 발견됐다. 그건 GPS 여기서 띄어서 이 근처에 버렸으면. 그리고 시간이 돼서 방범 CCTV나 이런 것도 개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이거는 법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경찰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 그래서 일단은 고소장 유리하게 써야 되고 그런 거를 말씀드렸으니까 유선으로 연락 오면 상담 드려야지. 내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내가 아는 선에서 내 경험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언제든지 드려야지. 근데
아, 마음이 아프다. 지금 근심이 많으신데 이 어려운 길 해주셔서 감사하고 서류 있는 거 먼저 한번 싹 다 보고 시작을 할게요. 편안하게 얘기해보세요. 동호회 아는 형이 그때 동호회 중에 가장 친했던 형이에요. 그 형도 이제 일을 시작할 건데 너도 이제 돈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냐고 해서 캐피탈도 끼어 있고 해서 같이 일해보자 해서 출장 마사지 기사를 했었어요. 한 2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활동 지역은? 활동 지역은 인천하고 서울 신림하고 안산이요. 그거 하다가 이제 그 형이 이제 좋은 기인분을 만났대요. 본인이 이제 G280 타고 다니는 걸 사진 찍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 성공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하니까 너 이제 항상 차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 안쓰러운데 이 대표하고 같이 일을 해볼 생각 없냐고 해서 그때가 서울 목동으로 갔었어요. 효성 빌라라는 데 갔었어요. 언제? 8월 17일쯤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도 제 사연 얘기 듣고 하니까 이제 같이 일하자고 해서 렌트카 회사 일인데 처음에 했던 게 주소 찍어준 데 가가지고 탁송기사 했었어요. 그 렌트카 상호명은 모르고? 상호명도 없었어요. 그럼 차를 받아서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받았어요? 그 집 앞에서 탁송기사가 가지고 와요. 그래서 차를 또 이제 대표가 주소를 찍어줘요. 여기 갖다 두고 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두고 이제 차 타시는 분하고 만나서 차 확인하고 차키 드리고 그리고 기차 타고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딜리버리를 해준 거구나. 예. 그렇게 몇 달을 했어요? 2달 정도 했었어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대표라는 분이 이제 렌트카가 이제 손님이 없을 때는 차가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저한테 준다고 했었어요. 근데 대신에 너 돈 없는 거 아니까 그래서 대표가 담대출 지인이 하는 곳이 있다고 했었어요. 차 대포로 날리거나 수출 보내거나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거 알뜰 믿고 전화번호 받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네. G9280을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돈이 없는 걸 알고 왜 담보대출을 받으라고 해요? 하라고 해서 했었어요. 저는. 그 내용이 있어요? 문자나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 그건 다 직접 얘기했었어요. 말로? 네, 말로만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추후에도 뭐 문자나 이런 거 없고? 네, 그래서 그 계양에 있는 소풍 모텔 앞에서 이제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가서 거래를 하는데 차에 타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해서 그 서류 작성한 건 뭐예요? 계약서 같은 거 같아요. 계약서? 네, 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360을 줬고 그 다음에 이자가 40만 원이래요. 한 달에 3달 연체가 되면은 그 다음 달에 이제 80만 원씩 내야 된다고 했었어요. 440만 원 돌려주면은 3일 내에 차를 가져와 준다고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350을 이제 형한테 줘야 된대요. 왜? 누가? 그랜저 동호회 형이. 왜? 이걸 타고 다니라고 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대신에 이건 리스 차량이다 하고 이거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 관리하는 차다. 사고 내거나 키로수 막 늘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350을 주고 10만 원 저 가지라고 했었어요. 한 3일 정도 탔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G280 차량에 채권 문제가 있다고 그 차도 담보대출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 그랜저 IG 담보대출한 그 업자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때 갔던 곳이 송도 로터리예요. 거기 네. 입구 안쪽이 수출단지잖아요. 그쪽에서 거래하기로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차를 가지고 가서 거래하려고 했는데 그 거래자 분들이 제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대표한테 얘기했죠. 그 뒤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 대표님이 그린카 빌려가지고 화곡동 쪽을 쭉 둘러보래요. 블루링크에서 이 더뉴 그랜저 하이브리드였어요. 이 차를 이제 그 위치 조회하는 거 있잖아요. 화곡동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차를 찾으라고 했었어요. 자기네 뭐가 사고가 터진 거네? 그런 것 같아요. 자기네 차가? 네.
그래서 찾았다고 연락하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차 문 열어서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껌껌한데 주차해놓고 차 상태하고 안에 내용물들 동영상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 차 가지고 대표 있는데 목동 거기로 이제 복귀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복귀를 하고 대표가 이제 차 뜯을 줄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해서 이 차가 GPS가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해서 차를 다 뜯어보시는 거예요. 트렁크 쪽하고 문 안쪽, 엔진룸 안쪽 다 확인을 했었어요. 뜯어서? 네. 문제 없구나 하고 이제 닫고 안에 있던 짐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짐들은 이제 대표님 차에다가 트렁크에 다 넣으라 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찾으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차도 이제 날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사한테 연락해가지고 본인 증명서 그런 것들 내일까지 받아오라고 해서 서류를 받고 그때가 이제 담대출하는 곳이 대표가 구속됐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너 차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차 확인해봤다. 그 차 도난당하지 않게 차 휠에다 락을 다 걸어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네. 나쁜 일을 혼자 다 한 거야. 대표가 몇 살이에요? 33살이에요. 아니 근데 네. 그걸 하면서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못했어요?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네. 봐봐요. 예. 담보대출업자한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차를 주고 네. 차량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현금 거래잖아요. 어쨌거나 네. 현금으로 받고 그걸 걔가 지 통장도 아니고 다 통장으로 주고 이런 거 보면 불법인 거 같지 않았어요? 이제 본인 차를 돌려달라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돌려준다고 했었어요. 대신에 핸드폰을 3개 만들어달라고 했었어요. 자기 차 키 주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대리점 찾아가지고 되는데 다 하라고. 그 대신에 차를 그 대리점 앞에서 세워놓으라 했었어요. 이게 차가 비싼 차여가지고 가통할 이유가 없다고 다 웬만하면 다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본인이 혼자 가서 한 거예요? 같이 안 가고? 네. 그래서 그거 끌고 가서 네. 그래서 핸드폰 가게 앞에 딱 대고 네. 보여주듯이 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가게 통화를 했어요? 네. 몇 대 했어요? 3개 했어요. 한 장소에서? 아니요. 다른데 가가지고. 그걸 대표가 다 시킨 거예요? 네. 그 자료 있어요? 통화 네. 녹음이나 대화나 문자나 다 말만 했어요. 말만 하고 그냥 핸드폰만 만들달라고 해서가지고. 네. 그래서 만들어줬는데 이제 핸드폰 하나를 이제 자기 아는 그 치과 하는 여자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한테 저도 괜찮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한테 준 것 같아요. 그거. 그러면 거기서 소액 결제가 됐어요? 그 핸드폰마다? 그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소액 결제는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액 결제는 60만 원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확실히? 알고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확인했어요? 거기서 다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통신사에서? 네. 그럼 그 소액 결제를 누가 했냐? 소액 결제는 제 이 핸드폰으로 대표가 하라고 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명의를 지금 3대 뽑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3대에는 소액 결제가 없어요? 네. 없을 수가 있나? 왜 탈출하게 됐고 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탈출했어요? 차가 계속 있다고 했는데 네. 계속 미루시고 핸드폰 3개 만들어줬는데 안 찾아주려고 하고 그리고 100만 원을 내일까지 지인들한테 빌리면 차를 가져와 준다고 얘기했었고 추가금을 또 요구했어? 네 100만 원을? 그래서 그 전에도 대표가 일하면서 다음 달에 100만 원 정도 챙겨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 다음 달에 주시는 100만 원 그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 했더니 너가 뭘 잘했다고 그러냐고 니 한 거 없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욕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 뒤로 이제 10월 3일 날에 모르는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었어요. 수원 서부경찰서 형사님이라고 해요. 5618 번호 차주금 아시죠? 그래서 네 맞아요 하고 인천 연수구 쪽에 번호판 앞뒤가 탈거된 채로 있어가지고 신고 접수하려고 전화 드렸다 해서 요거에 대해서 대표님한테 얘기했죠. 차 이거 제대로 있는 거 맞는 거 아니냐고 번호판이 왜 탈거되어 있냐고 해서 그거 거기서 이제 차를 어부바 차 있잖아요. 어부바 차 할 때 차 앞에 번호판을 뜯어갔다. 근데 어부바하고 다닐 때 뒤에 번호판이 없으면 그것도 신고가 된다 해서 뒤에 번호판 남겨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호판 뜯겨진 거 알고 있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경찰서에 사진 보내달라 했거든요. 번호판 사진이요. 근데 앞에만 뜯어간 게 아니라 앞뒤로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 사람은 절대 못 믿겠고 계속 저한테만 안 좋은 일만 떠넘기려고 하고 저 형은 동호회 형은
그냥 이런 일 안 시키고 저한테만 이런 일 시키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여동생한테 연락이 돼가지고 택시 타고 갈 테니까 택시비 좀 빌려줄 수 있냐 해서. 그 돈을 번 건 있어요? 2달 동안? 아니요. 급여 하나도 안 받았어요? 급여 같은 건 못 받았고 그냥 식비 같은 거는 대표가 카드 주면 그냥 도시락 사 먹으라 그러고. 무료 봉사만 했네? 본인이 계산해봤을 거 아니에요? 피해 금액이 이제 이거 경찰서에서 이거 그대로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그대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도난 신고가 안 되고 그리고 횡령죄로 고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담보대출 하자마자 차를 날릴 생각이 없네. 이미 날리려고 마음을 먹고 한 거네. 신차의 리스, 렌트, 중고차의 구매, 판매, 사고차의 사고 처리, 피해자의 피해 회복 모든 문의는 어디로? 털보영에게 연락주세요. 타시던 차량을 판매하실 때 많이들 알아보고 계십니다. 충분히 다 알아보시고 판매하시기 전에 연락 한번 주세요. 최고가보다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고? 나 털보영입니다.